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남이 저 정도까지 강경하게 자기 마음속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역설적으로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나라여서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돼. 둘째, 2년 반 동안 중국을 상대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수만 명의 숨졌고 군인이, 우리 수십만이 숨졌죠. 우리 6.25가 2년 반은 중국을 상대로 한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저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애둘러서 말을 해야 돼. 중국을 언급을 할 때. 지금 이번 한미동맹은 결국 이번 그 정상 만남은 한미동맹과 중국인데 화두가 중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 굉장히 애둘러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한국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다고요. 저 그림 제가 공들여서 그린 겁니다. 저게 이제 뺑뺑 돌아가는 거 통신원 같이 그건 이제 중국의 A2AD죠. 반접근 지역 거부 1차, 2차, 3차. 삐끔쳐놓는 중국이 이제 자기 내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에요. 서해도 자기 내해라 그러니까. 한국이 버텨주면요. 중국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동중국, 남중국에서 대만에서 크게 사단을 못 벌려요. 왜냐면 한국이 딱 중국의 심장부 그러니까 어디야 샹하이에서부터 쫙 해서 베이징, 텐진, 베이징 해갖고 다이랭까지 거길 딱 그냥 문 앞에서 노려다보고 있잖아. 물론 중국도 우리를 노려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 급소에 칼을 대고 있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기가 나날이 국력이 강해지고 지금 군사력이 강해져 가고 있잖아요. 한미동맹이 강해지고 한미일 삼각체제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서태평양,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서태평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거를 동아시아라고 부르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에 이게 균형추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가 중국과 비즈니스로 다 엮여 있어. 이 상태에서 중국 쳐들어가서, 북한 자유화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남은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자유화시켜야 된다잖아. 똑같이 쫙 옮기면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걸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시진핑 욕 많이 하면 좋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애둘러서 표현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은. 그러나 그 핵심 주제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중국 제압이고요. 그 점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우남의 70년 전 연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남의 70년 전 연설은 뭐냐면 한미동맹과 소련 제압, 그것을 위한 중국 해방. 지금 우리 주제는 뭐냐면 한미동맹과 중국 제압, 그것을 위한 북한 자유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구조가 같아요. 70년 전에 우남하고 지금. 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작년 11월 말에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윤 대통령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제 오너가 중국이다 이 뜻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 책임을 안 다하고 있는 거다. 중국이 나서서 이거 해결했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말리지 마라. 우리 나름대로 매섭게 준비하겠다. 이 딱 경고를 날려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을 딱 겨냥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세뇌 탈출 2345탄 거기서 제가 밝힌 적이 있죠. 11월 30일쯤 됩니다. 그때 화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언급한 거예요.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니들이 원래 이거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거잖아. 사실상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의 말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가 대신해서 그때 인터뷰할 때 밝힌 게 있다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때 이제 화면이에요. 그때 제가 11월 23일경에 세뇌 탈출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이 관리가 이 정도 레벨로 북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에요. 중국은 평양에 압력을 가해서 도발을 멈추도록 할 힘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표현된 거라서 그렇지 이 정도 되면 그 실제 뜻은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거 너의 핵미사일인 거 다 알아. 너 그거 빨리 걷어 임마. 그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그럴까라고 또 갸우뚱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VOA에서 이 문제를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 양반이 그 군사문제 전문가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리반이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안보 군사적 변신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국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의 컨트롤이 안 되면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열수 이 안보전략실장이라는 분이.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랑. 그래서 니미츠가 왔다는 12월 얘기예요. 달에 니미츠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으니까요. 서태평양 지역에는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이 상주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태평양에 니미츠가 이제 붙박이가 돼서 서태평양이 동아시아 일대에 항모전단이 2개가 붙박이가 돼 있다. 항모전단 2개면 이제 그 강습 상륙함들도 한 2-3개 오고 그러죠. 무지막지한 전력이 와 있다. 붙박이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한미일 3국 연합 해상 훈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4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주 남쪽 바다에서 있다 그러는데 제주 남쪽 바다 어디예요? 동중국해 아니야? 제주 남쪽에 동중국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한 패키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일본까지 딱 끌어들여서. 그럼 중국 꼼짝 못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력들이 참여하는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 등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군사 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과연 중국을 초격차로 압도할 수 있냐.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종중 노선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한미 동맹의 바탕을 둬서 미중 대립에 확실하게 미국이랑 딱 깜보를 먹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체제까지 해서 딱 중국과 대립하는 지금 각을 잡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러면 미국이 과연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든 말든 간에 얼마나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오가 단단히 서 있냐. 그리고 그 각오의 바탕을 둬서 미국의 군사력이 결국 가서는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딱 이제 꼼짝 못하게 협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압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 그게 이제 현실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미국이 각오가 단단히 서 있고 미국의 군사력이 급격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중국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 놓고 미국과 딱 깜보를 먹고 중국을 제압하는 것에 최일선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얻는 게 많아요. 북한도 자유화시킬 수 있고. 자, 일단 처음에 NGAD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죠. 예,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2030년대 초에 배치될 계획이고요. 최소 수량은 200대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 연료만으로 4,000에서 5,000km 항속 거리를 갑니다. 참고로 지금 그 F-15E가 한 4,000km 가는데 그 중에서 외부 연료가 약 3분의 2예요. F-15E에 그 4,000km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연료량이 35,000파운드쯤 F-15E가 쓰는데 F-15E의 내부 연료는 한 12,000파운드밖에 안 돼요. 우리 KF-21이랑 비슷해요. 내부 연료는.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파운드는 외부에 뭐 등에 붙인 혹 같은 컨포멀 탱크에 붙이고 배 주렁주렁 단 그 디스포저블 탱크 외부 연료 탱크에 붙이고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NGAD는 저 날개가 넓잖아요. 날개가 넓으니까 저 날개가 다 연료 탱크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연료만으로도 약 4,000에서 5,000km를 가요. 왜 이런 철학으로 그 전투기를 디자인하게 되냐면 이때까지는 전부 내부 연료는 2,000에서 3,000km 선이에요. 그거보다 한 플러스 2,000km를 더 더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을 노려다보기 때문에 이 항속거리가 한 5,000km 나와야 멀찌감치해서 떠가지고 중국을 때리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국의 중심이 깊으니까.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미국 공군 현직 브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제로 했던 주요 전장이 그전에는 유럽에서 소련 내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걸 주요 컨셉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부 연료만으로 최소 4,000km 이상 바람직하게는 5,000km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비행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인 편대기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요거 무인 편대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이걸 무인 합동 전투기 그러니까 합동 컬래버러티브 전투 컴뱃 그 다음에 비행기 에어크래프트 그래서 CCA라고 부릅니다. 이걸 1,000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GAD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앞으로 한 4, 5년 후면 CCA가 먼저 나옵니다. 미국이. 그래서 F-35랑 같이 날아요. 그 얘기를 미국의 공군청장 프랭크 캔달의 얘기로 들으십시오.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Department of Air Force, 그러니까 DAF, Department of Army, Department of Navy. 그래서 세 개의 청이 있어요. 공군청, 육군청, 해군청. 이 공군청장입니다. 지금 프랭크 캔달. 직접 말을 들어보시죠. The DAF is moving forward with a family of systems for the next generation of air dominance. That will include both the NGAD platform and the introduction of uncrewed collaborative aircraft to provide affordable mass and dramatically increase cost effectiveness. We will be requesting the resources needed to move these programs forward, along with associated risk reduction activities that will allow us to explore operational, organizational, and support concepts, as well as reduce technical risk. General Brown and I have recently given our planners a nominal quantity of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to assume for planning purposes. That planning assumption is 1,000 CCAs. This figure was derived from an assumed 2 CCAs per 200 NGAD platforms, an additional 2 for each of 300 F-35s, for a total of 1,000. This isn't an inventory objective, but a planning assumption to use for analysis of things such as bas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range requirements, and sustainment concepts. 예, 그러니까 NGAD가 일단 200대가 만들어졌을 때 CCA가 400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마 목표로 삼는 그 F-35의 마지막 수량 그
맥스가 한 1,500, 600대 될 거예요. F-35가. 그 F-35 중에서 300대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2대씩 붙여주면 600대. 그래서 CCA가 전체 1,000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벌한 거죠. 예, 저 CCA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레이더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적외선 탐지도 갖고 있고 통신 중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먼저 앞에 뛰어 들어가서 또 같이 움직이면서 그 유인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모는 이 전투기에 마치 이 기체가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오프보드라 그러죠. 확장된 것 같은 역할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멋있게 생긴 가오리 같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는 뭐 로얄 윙맨이라고 부르는데 저 로얄 윙맨이 저걸 정식 명칭은 CCA라고요. 로얄 윙맨이 아마 보잉에서 만든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CCA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은 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미국에서 그 전폭기 B-21 전폭기 만들어서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왜 얘기 안 하냐?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 B-21 전략 폭격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고 실제 뜻은 뭘로 보셔야 되냐면 감시, 정찰, 통신, 통제, 폭격 노드예요. 저게 전폭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이 저 가운데가 B-21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이 RQ-4 글로벌 호크의 감시, 정찰 능력을 찜쪄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장 통신 노드 역할. 우리가 저게 약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해군이랑 싸우거나 이러면 우리가 판판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 저게 그 공중전이나 이렇게 해상전이 붙으면 저 통신 노드가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함이나 비행기 이런 것을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뭐 전함을 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situational awareness, 그러니까 그 상황 인식이 전체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투기를 몰아도. 그 얘기 뭐냐면 전장, 즉 battlefield, 공중, 에어본, 통신, 커뮤니케이션 노드가 떠 있어야죠. 예, 저게 E-11A 본바르디에 E-11A가 저기 그 비즈니스 제트를 저걸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RQ-4 저 무인 저기 글로벌 호크를 저 용도로 그러니까 기계를 바꿔갖고 쓰기도 해요. 그걸 EQ-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걸 BAC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Battlefield Airborne Communication Node. 그러니까 전장 공중 통신 노드. 저게 이제 두 종류죠. 유인은 E11을 쓰고 E11, 무인은 EQ4, 저 RQ4 바꾼 거, 글로벌 호크 바꾼 거 그걸 써요. 그런 역할을 얘가 다 해준다고요. B-21이. 또 B-21은 전략 폭격기 역할도 하죠. 당연히. 또 B-21은 이 보잉의 조기 경보기 같은 역할도 해요. 높이 떠가지고 쫙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조기 경보기 역할도 하죠. 거기다 스텔스니까 보잉의 조기 경보보다 더 무섭죠. 상대방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게 살벌한 물건이에요. 저것 또한 200~300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B-21도. 그래서 미국이 이런 비행기들을 자꾸 만드는 이런 식으로 무기가 발전하는 이유가 중국을 딱 겨냥해서죠. 그래서 이 캔델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commitment to modernizing the air and space forces and achieving the transformation we must have to be competitive with our pacing challenge. China, China, China. 우리는 급추격하는 상대방을 따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중국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도 요번에 이제 중국을 겨냥한 발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중국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중국을 지칭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겠죠. 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래요. 거기 보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발음이 안 나오지. 그런 단어가 없지. 그런 식의 화법이 좀 필요할 겁니다.